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립니다. 잘못하면 절세는커녕 세금을 2배로 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법인 대표님이었는데 세금이 절반 나온다라는 말만 믿고 법인을 했다가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3천만 원 정도를 더 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법인을 전환하는 건 사실 설계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오늘은 이 숨은 진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을 독립된 법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는 내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한다면 법인 전환은 회사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집을 지으면 방도 나누고 사람도 나눠 살 수 있지만 집을 지을 때 설계도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법인 전환도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설계라 함은 세무, 회계, 지분, 그리고 자금 운용까지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신호가 가장 첫 번째는 세율 역정 구간에 도달했을 때인데요. 아시다시피 개인 종합소득세는 45%,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율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소득이 1억 5천이 넘어가게 되면 법인 전환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방세까지 40%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법인으로 진행하시면 20%만 세금을 부담해도 되니까 이로 인한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매출에 도달했을 때인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 일정 규모의 매출에 도달하게 되면 성실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조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15억,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대표적인데요. 이 기준을 넘게 되면 법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빡빡하게 장부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매출 구간에 도달하신 분들이 많이 법인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할 때인데요. 어떤 투자자가 개인한테 그냥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법인한테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업을 확장하거나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력이 좋거나 어떤 특허가 있으신 분들이 개인 사업자를 영위하다가 법인 전환을 하고 외부 투자 유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법인 전환이 마냥 막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법인 전환을 하는 장점은 혹시 뭘까요? 대표적인 장점 총 5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율 구간에서 유리하다는 점. 소득이 클수록 종합소득세는 높고 법인세율은 낮기 때문에 법인 전환하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두 번째는 소득 분산인데요. 우리가 절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분산입니다. 분산에 있어서는 기간을 분산할 수도 있고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을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주주를 여러 명 넣어서 이 소득을 받아가는 주주들이 여러 명일수록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활용할 수도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해에 번 소득은 무조건 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만 내고 담아놨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소득을 꺼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기간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인데요. 우리가 세금만큼이나 무서운 게 사실 건강보험료입니다. 내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게 될 텐데, 특히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 지역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법인 전환을 통해서 내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면 재산에 대한 부분은 빠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번째는 대외 신뢰도 상승인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함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법인 초기에는 대표자의 신용을 따라가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업력이 쌓인다고 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 대출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무조사 리스크 완화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전환의 신호 3가지 중에 두 번째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일 때 법인 전환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로서 15억, 20억 이렇게 매출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소득 개인 사업자라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법인 사업자는 워낙 규모가 큰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눈에 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조금은 감소할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장점을 좀 들으면 법인 전환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인 전환 이거 그럼 단점은 없는 건가요? 법인 전환의 가장 큰 단점이 사실은 내 돈을 내 돈처럼 못 쓴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 돈과 내 돈을 구분하지 않고 막 법인 돈을 갖다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 자금은 무조건 세금을 내고 갖고 오셔야 됩니다.
개인 자금처럼 활용을 했을 때는 결국에 가지급금이 되고, 이 가지급금은 세금을 안 내고 갖고 온 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걸 관리 안 하시다가 가지급금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걸 나중에 폐업하거나 조사가 나왔을 때 일시에 상여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세율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가끔 연예인들이 법인 가지급금 문제로 뉴스화가 되곤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설립이나 유지 비용도 사실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자 등록도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도 해야 하고 등기에 들어가는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들, 재무제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비용 자체가 개인 사업자보다는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지급금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실 돈을 벌면 저희가 차도 바꾸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한데, 이건 개인적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으로 사시게 되면 업무 무관 자산이나 배당 처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인 돈을 개인 자금처럼 쓰시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획할 수 있는 저 같은 세무대리인과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 4가지인데, 첫 번째, 가장 유용한 영업권 활용입니다. 영업권이란 뭐냐? 개인 사업자를 영위하는 기간 동안 거래처도 확보하고 어떤 손님들도 계속 확보함으로써 생긴 어떤 무형의 가치입니다. 이 무형의 가치를 법인한테 팔아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개인 사업자도 나고 법인 사업자도 난데 영업권을 팔아서 돈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영업권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하면 6천만 원만큼은 비용을 인정하고 4천만 원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영업권 평가를 꼭 해서 가져가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포괄량 수도를 통해서 부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넘어갈 때 집기비품이나 자산들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원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넘기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포괄량 수도로 보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량 수도 요건을 꼭 확인하셔서 부가세 부담이 없는 포괄량 수도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전략인데요.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있다라고 하시면 법인 전환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법인으로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만 바뀌는 것이지만 세법상으로 이건 돈을 받고 넘겼다라고 보고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현물출자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내가 개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다면 법인 전환하실 때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넘기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세무사로서 법인 전환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세무사님들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7월, 8월 정도가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정도 개인 사업자를 지속하고 나면 사실 1년치의 매출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실 사업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6개월치의 이익이 계속된다고 봤을 때 한계 세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법인 전환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을 하시고 지금 정도의 법인 전환 여부를 의사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8월에 법인 전환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법인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막상 내가 법인 전환을 한다면 꼭 꼼꼼히 생각해보고 어떻게 절세할지 전략을 짜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쭤봅니다.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사업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게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 확장을 하고 이 사업을 정말 크게 키워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법인 전환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가족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증여 효과도 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 하시는 분들은 꼭 가족법인까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에 따라서 준비 없이 무턱대고 법인 전환을 했다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맞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법인 전환을 하시기 전에 저 같은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